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이걸 팔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연기를 해줍니다. 그걸 1031 exchange라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사다가 그만 살 때까지 해주는데요. 보통 이거를 나중에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연기했던 거 하나도 안 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성공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의 비밀 저자이신 우리 남승현 대표님과 두 번째 이제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부동산과 이제 또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인데 우리가 살 때 세금이 있고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있고 또 팔 때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매할 땐 취득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 재산세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내 집에 대해서거나 아니면 뭐 렌탈 프로퍼티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유하고 있을 때 특별 보유수가 있는데 멜로로즈 텍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신도시 개발하는 경우에 사회개발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미국의 얼바인이 그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 집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할 때는 50만 불까지 양도가액에 50만 불까지는 면제입니다. 양도소득세 아예 없어요? 50만 불까지. 그러니까. 네. 근데 혼자 싱글이다. 그럴 때는 25만 불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인당 한 25만 불,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까지는 텍스가 없네. 양도소득세가 없네요. 네, 없어요. 그만큼 벌었다고 하면 그 이상은 내는 거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팔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연기를 해줍니다. 그걸 1031 exchange라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사다가 그만 살 때까지 해주는데요. 보통 이거를 나중에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연기했던 거 하나도 안 냅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잠깐 스쳐 지난 것 같은데 엄청난 꿀팁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 요게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국인은 외국인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차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팔 때 원천 징수라는 걸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레지던셜로 내 혼자 집을 살았던 거는 원천 징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임대 부동산을 했다 그러면 미국인이라도 3.3%를 내게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이다 그랬을 때는 100만 불까지는 10%, 그 이상은 15% 리저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양도소득을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까 봐 리저브를 해서 1년 후에 세금을 다 냈다라면 다시 되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 원천징수는 언제 시점에 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팔았을 때? 팔았을 때.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어요. 10억을 벌었어. 이거 투자해서. 그럼 이 10억에 저는 외국이니까 9억이라고 치고 그럼 10%. 그러면 판매가의 10%. 양도가액이 아니라 판매가의 10%를 IRS 미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세금이 다 정리가 되면 남은 돈은 되돌려 준다라는 거죠. 원천. 세금을 안 혹시라도 내고 먹튀할까봐 미리 떼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부동산 팔면 일단 10%는 그 판매가액의 10%는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세금 다 내면 그때 다시 돌려주고. 맞죠?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보유 시에는 얼마나 세금 내요? 부동산 그 프로퍼티 텍스라는 걸 내잖아요. 재산세 비율이 캘리포니아는 원래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1%예요. 거기 시리마다 또 카운티마다 틀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25%. 1.25%. 근데 재산세를 정하는 거는 구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밀리언에 샀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50만 불에 샀으면 50만 불에 계산이 되는 거고 나는 100만 불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들고 있어도 10년 전에 산 가격으로. 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안 해놨지만 또 시니어 같은 경우는 내가 30년 동안은 20만 불에 샀는데 나중에 100만 불에 돼서 100만 불에 팔고 100만 불짜리 가면
20만 불 이거 텍스를 그대로 갖고 이거 웬만하면 안 팔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시니어 때 판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갖고 간다고 재산세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율. 그거는 개인 너무 다르지만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 우리 그냥 아주 심플하게는 20% 잡아요. 네. 최대 20%? 최대라고는 못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균으로 20% 정도 잡죠. 그렇게 네. 많지는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국인과 외국 대출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국인의,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절대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 신용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됐지만 개인 신용은 세금 보고서, last 2year 보는 거고요. 2년치 세금 보고, 그다음에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3달치를 봐요. 돈이 어떻게 돌았는지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크레딧 리포트를 봅니다. 최년 2년의 기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레딧을 얼마나 쌓았는지 몇 개를 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뭐 나 크레딧 하나 있는데 800점이에요. 막 이러면 제가 한 국영수 중에 수학만 잘해가지고 안 돼. 국영수 다 잘해야 돼. 그래서 800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의 신용점수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게 하는 거고 또 외국인도 뭐냐면 부동산 담보하고 고용 확인서를 봐요. 세금 계산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잔고 증명서를 영문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어카운트를 여기 오픈을 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그다음에 고용 확인서를 하는데 단지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를 그래도 한 40%는 해야 된다. 그러면 론 어마운트가 60%는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그래도 60%까지 해주네 외국인도. 그렇죠. 집에 담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은행에서 봤을 때요. 이 담보가 20%를 하면은 만약에 포클로즈가 됐을 때도 그 본전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 이상은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고, 그렇죠. 60%는 대출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망이라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잖아요. 근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전 딱 3가지만 짚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에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자가 올라가면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코로나가 되면서 줄어들은 사태에 줄어들었는데 이자가 올라가면서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버리지 아워리 웨이지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시간당 임금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집을 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죠. 바이어는 그래도 수요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remains the biggest challenge.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냐면 22년 8월에는 이게 마켓에 머무는 거가 2.8months였는데 지금 2023년에 2.4니까는 그만큼 인벤토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이해를 못했어요. 미국식인데. 그러니까 인벤토리라고 하면 어떤 인벤토리? 공급이죠. 공급. 그러니까 매물이라고 매물이 이제 2.8months 정도가 되는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떨어진 거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인벤토리는 보통 우리가 뭐 공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담아둘 수 있는. 그렇죠. 재고인데 인벤토리가 재고잖아요. 근데 이제 재고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매물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는 이제 거죠. 재고율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혹시 저건가요? 뭔가 매물이 나왔어. 그럼 이 매물이 소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의미군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는 딱 그거예요. 공급은 없고 수요는 그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의 영향도 좀 있어요. 요즘 뭐 뉴욕에서도 따뜻한 캘리포니아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재택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웨어하우스는 좋고요. 그다음에 몰기지 이자율. 이게 지금
이슈죠. 사실 주택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80년대 그 오일 쇼크 있을 때 18%까지 했었고요. 네, 코로나 때는 뭐 2.25에 하신 분도 있으세요. 이분들은 뭐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요. 네. 와, 이분들은 3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렌트 주는 분인데도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많았어요, 페이먼이. 근데 이제 이게 역전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2%, 3%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죠. 예, 왜냐면 내놓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안 내놓지. 사는 사람도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사실 작년 10월 달에도 거래가 좀 줄었고 또 이자가 확 올라서 그때 6% 올라서 좀 조정이 됐었어요. 가격이. 근데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한데 또 1, 2월 되면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모게지 이자율은 10year 그 10년 만기 채권을 기본으로 해서 모게지 이자가 정해지고 미국엔 이자를 정하는 게 두 라인 있는 거 아시죠? 네, FRB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는 일반적인 어떤 크레딧 카드나 커머셜 론을 정하는 거고 이 모게지 이자율은 그 10년 만기 채권을 베이스로 해서 모게지 이자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이 이제 조금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내려가면은 부동산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4.88, 뭐 4.9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 마진을 해서 이자가 되는 건데 이제 2026년이면은 좀 올랐더라고요. 한 2.4 받다가 2.9까지 올랐는데. 그다음에 경제 상황은요.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가장 FRB에서 볼 때는 연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한 것 같고 GDP도 뭐 지금 미국 경제는 0.7%. 뭐 미국 경제 뭐 여전히 뭐 너무 좋다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근데 실업률이 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좀 그래도 조정이 빨리 될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가장 유심히 볼 거가 30년 보면 2023년이 6.7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7%가 넘어섰고 24년이 지금 6%로 보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가 넘어야지 한 5%대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가 이게 한국말로 이게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제가 그러니까 어포더블 하지가 않다. 그렇죠. 어포더블 하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밀리언에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은 한 3.5%에서는 한 3,600불 했어요. 지금은 7.5 하니까 5,800불 한단 말이에요. 그럼 2,000 몇백 불을 매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 끌어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20년에 32%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이럴 때. 그렇죠. 20년 3월 18일 날 셧다운 되면서 그때 그게 좋았었는데 이제 22년 지금은 17이면은 그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야, 진짜 좀 이거 보면은 조금 쉽진 않겠네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저기에요. 3%가 지금 핑크색, 6% 이상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모게지를 2에서 3%, 4% 이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 80%,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없고 공급률이 이렇게 확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한 부동산 구조인데 미국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안정적이죠. 한국도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0년 모게지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고정금리로.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도 이거 올라가지 않게. 이거 되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저는 안정화시키는데 너무 좋은
금리 정책 같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네. 좀 안정화를 시킬 그쵸. 수 있는 방법이고 은행들이 되게 싫어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특별한 전 국민이 또 도움이 많이 된다라면 그리고 또 국민들이 돈도 잘 벌고 먹고 살만 해야 은행에다가 또 돈도 맡기고 하면서 은행도 더 좋아지는 거고 그쵸. 아 이거는 진짜 좀 절실히 제가 가져오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뭐 혹시 이제 관심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이제 서머리를 해서 네. 전망에 대해서 해보면.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 주택 소유주가 갈아타기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일 맞아요. 것이고 네. 따라서 주택 공급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또 뭐 계속 거듭해서 똑같이 하는 말이 구매자들은 구매 능력이 낮아지게 되므로 구매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서. 그래서 네. 이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 신축 분양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 신축 분양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의 베네핏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뭐 0.5%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거가 돼서 약간 지금은 네. 새 집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네. 많지는 않아서 네, 적당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예. 네. 갑자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봐서는 이제 미국도 굉장히 집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모기지 금리가 막 7%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가 뭐 미국에 집을 사서 내가 미국에서 거주한다 이런 수요보다는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다라면은 아니 미국에 이제 금리가 그러면은 내가 7% 이상의 이자를 주고 내가 미국 부동산을 사면 나는 이걸 월세를 줘야 될 텐데 미국이 지금 월세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월세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는 지금 못 맞추죠. 그리고 한국의 사실 그 일반 금리보다가는 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한국 묶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론을 받아서 미국에 현금으로 사세요. 그 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네. 지금 은행 대출 이자만큼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군요. 안 나온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렌트비는 계속 5%씩 올라가니까 네. 그게 이제 이분이 될 때까지 맞추는데 그래서 네. 지금은 50% 정도는 다운을 해야지 렌트비하고 이분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면 realtysquare.net 네. 홈페이지 그다음 유튜브에서 네, 부동산 PD 부동산 PD 네. 그래 검색하면 되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 대표님 믿을 수 있냐? 네. 네. 왜냐면 이제 미국에 계시고 네. 저도 만약에 제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우리 대표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담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2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것만으로도 업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지만 저희 잘 모르잖아요. 저 미국 부동산을 잘 모르고 또 미국 가서 임장하고 뭐하고 이것도 힘들고 결국은 뭔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신뢰를 네.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네. 매우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잘 끌고 왔다는 것은 네. 열심히 한 건 당연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네.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 I'm your side 이렇게 나는 네 편이야 그런 편으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사회활동을 뭐 네. 부동산협회 회장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네. 특히 그 아실 거예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보시는 거 그래서 네. 제가 웃으면서 야 나쁜 짓 못하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신뢰를 해주시는 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지금까지 제 고객 분들은 네. 예, 저를 매우 신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 사신 분 2개, 3개 계속 사시고 네. 또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는 네. 강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투자 네. 되시는 분들 좀 만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개사 1억 조회를 하면은 나옵니다. 뭐 사고 1억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미국도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훨씬 더 까다롭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 나와 있어요. 네, DRE라고 Department of Real Estate라고 해서 DRE.
.gov. 그러니까 미국은 government이잖아요. 네네. .gov를 네. 하면은 다 나오고요. 거기서 라이센스 넘버. 라이센스 넘버도 리얼터 선택을 할 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저는 017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작하는 게 뭐 017, 40, 23 이렇게 되는데 지금 020 막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그다음에 021 이렇게 된 사람들은 최근에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이 짧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리얼터를 고를 때 참고를 하시면 라이센스 넘버를 보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거는 꼭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말들도 많고 시끄럽고 막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해외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정말로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분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명함에 꼭 그 라이센스 넘버 네, 라이센스 넘버 확인해서 뭐 어디 가면은 이게 이런 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요청해야 되겠네요. 네, 저 같으면 다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꼭 하십시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또 언제 뭐 미국 가시는 건가요? 또 한국은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전 매년 가을에는 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되돌아갈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네. 저도 사실은 데이터로 되게 이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로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미국 부동산을 제가 데이터로 분석하면은 제가 끝판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언뜻 듣기로는 미국 데이터 값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MLS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여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멀티플 리스팅인데 거기에 보면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얼바인의 집 코드, 그러니까 우편 번호 하나를 해서 거기에 집값이 얼마가 중간 가격이고 평균 나이가 얼마이고 만약에 20대가 몇 퍼센트 살고 50대가 몇 퍼센트 살고 그다음에 학교는 어디이고 인컴은 얼마이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공짜로 볼 수 있나요? 우리 이제 돈 내고 보는 거니까 볼 수 있고 이제 커머셜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르게 또 다 볼 수가 있고 그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마켓 리서치 같은 거를 보내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는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어보고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예요. 언제 살 거냐? 그쵸. 타이밍, 어디를 살 거냐, 지역 선정. 그래서 타이밍과 지역 선정을 데이터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밑에서 사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 저는 이제 한국 부동산 데이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인구 이동을 보시면 지역 선정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이하고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얼바인 같은 경우도 인구가 뭐 한 20만에서 지금 급격히 늘어나서 32만이 됐거든요. 그래서 떠요. 거기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런 미국 부동산, 특히 저는 해외 부동산 뭐 많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게 자금이 오가는 게 이게 투명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보수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결국은 자금 투명하게 오갈 수 있는 이런 큰 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넘버원 국가인 미국에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자산을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또 미국에서 비행기까지 또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 잘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